예, 이서구의 상상바구니 20이 준비되어 있는 날입니다. IBK투자증권 이서구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가상의 포트폴리오에서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드리는 시간들입니다. 가상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예, 상상바구니 이제 오늘까지 포트 구성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코너로도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오늘은 이제 또 기존에 혹시 포트를 참고하셨던 분들, 네. 종목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자, 네. 일단 오늘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KG 이니시스 35% 수익입니다. 높은 수익률인데 수익률이 조금은 줄어들었죠. 네. 네. NC소프트는 17.2% 수익률 좋고요. 서울반도체 대림산업 좋습니다. 20% 수익이고요. 한진해운도 어려울 때 미리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10% 정도 수익이 났었고요. 지금 8%. 두산인프라코어도 7% 수익. 리홈쿠체는 밥솥, 예, 한국밥솥 팔릴 거다 그랬는데 편입이 가격상 안 됐군요. 네, 살짝 못 미쳤습니다. 네, 종목들, 주요 종목들 진단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전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전반적으로 포트 수익률 구성을 좀 보면은요. KG이니시스와 NC소프트가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씩 밀리면서 수익률을 조금은 다소 까먹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대림산업이라든가 롯데케미칼, 한진해운, 두산인프라코어 최근에 편입했었던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좀 많이 하면서 수익률이 20%가 넘는 종목이 4종목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률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리홈쿠첸이라는 종목부터 간략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편입으로 제시했었던 5,400원에 살짝 못 미쳤습니다. 조정시 편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서 제시한 편입가가 5,400원이었는데요.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런데 약간 눌렸었는데 주가 상승을 하면서 편입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뭐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 지금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말씀을 드리죠.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중국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의 매수, 특히 투신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수급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 후반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좀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죠. 오늘은 약간 매도가 나오지만 현재까지 예측 자료지만은요. 기관이 물량을 대부분 받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 전 고점, 5월 달에 있었던 전 고점 대인 6,000원 근방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매물 소화 과정이 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중국 관련 모멘텀, 중국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은 두 번째로 말씀드렸었던 정부의 이 과전 진작책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현재 시점에서도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으로 볼 만한 요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만 1차 저항으로 8,000원 선까지 한번 보시고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종목씩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하락폭이 좀 세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주일 내내 올라왔던 거에 비해서는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주 이 시간 빌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요 제품가, 특히 지난주 후반 상승을 이끌었었던 부분은 BD에 관련된 제품군의 상승이었었죠. 그런 부분이 전반적인 제품 상승이 나타나면서 향후 2분기 저점으로 3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완전히 아래 혼재세에서 갑자기 빨갛게 매수세로 돌아서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업황이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바닥에서 턴하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보면은요. 지금 6개월 만에 근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 보지 마시죠. 지금 이 코너에서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지만은요. 1차적으로는 19만 원의 저항, 그 다음에 21만 원의 저항이 있지만은 중기적으로는 21만 원 선까지도 보유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죠. 특징주로 있었던 대림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 관련해가지고 지난주에 좀 상승을 많이 이끌었었습니다. 그런데 화학주도 좀 상승이 일어났었죠. 이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화학 플러스 건설주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금 쌍바닥, 삼중바닥을 이끌면서 전고점 대시 이런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쉽게 이 종목도 무너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10만 원 선이라고 하는 마디 가격이 있거든요. 목표가는 10만 원 선으로 설정을 하시면서 가지고 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포트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진단을 해 주셨고요. 네. 포트 전략, 시장 전략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7월을 또 마무리하고 8월을 맞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조금 관망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까? 제가 6월 달 후반부터 7월 초까지 말씀드렸었던 게 네. 서머 랠리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좀 6월 말 7월이 됐었죠. 그러면서 저의 전략이 약간 다소 못 미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기대는 저버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2,000포인트는 상회할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냐라고 보는데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긍정적인 변화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섭니다. 특히 선물 부분에서 아주 강한 매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매수가 또 다시 들어오면서 제로에 가깝게 매수가 진행됐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과 연동된 흐름이기는 하지만은 환율이 안정세, 하향 안정세가 되고 있죠. 이 부분으로 놓고 보면은 외국 쪽에서 불어닥쳤었던 악재,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한 외국인의 매물은 지금 바람이 이제 이미 지나갔고요. 전환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에서 보면은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지지난주까지 있었는데요. 지난주부터 약간 유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이 자금 동향에서 놓고 보면은 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아직까지도 매도 관점은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은 2,000포인트 가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네. 그래서 자금 동향은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전자가 솔직히 부러졌습니다. 하이닉스도 부러졌습니다. 주가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장기간 동안의 횡보 이후 추세 반전을 노리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제대로 메꾸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자금이 분명히 들어오는데 삼성전자로 안 들어가고 오히려 매도가 나왔어. 그렇다면은 자금은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해서 전 종목을 뒤져봤더니요. 네. 소재라든가 또 약간의 자동차 그리고 산업재 섹터 이 부분은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소재 산업재 섹터가 올라가면서 지수의 하방은 약화시키면서 상승으로 1900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여름 지나면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이 좀 더 많다. 힘을 좀 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서구의 상상바구니 20이었습니다. 가상의 포트폴리오로 종목 전략 IBK 투자증권 이서구 부장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코너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